준 거죠. 자기 친구가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 동맹 사건에 그 자금 추적을 하니까 그 천병상 시인도 그 자금 간첩으로 몰았던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북한의 자금을 받아 막걸리 한 번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갖고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이제 친구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썼어요. 나가 아름다운 세상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하죠. 굉장히 순수한 무욕의 그런 건데 왜 술을 먹고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술을 먹고 잊어야 되니까 이제 잊었겠죠. 그죠? 이런 시들이 또 유명한 학자나 시인, 또 화가, 뭐 숙녀, 뭐 이런 분들도 술을 드셨는데 정말 멋지게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세계에서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 와인, 역시 사케 뭐 이런 조금 좀 산다는 나라는 자기만의 그 소리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까? 넬슨 제독입니다. 나폴레옹 넬슨 영국의 그 유명한 제독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거의 같은. 영국 런던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종로 광화문 광장하고 비슷한 거죠. 지난번에 그 이후 사태 그 모든 어떤 행사가 벌써 이루어졌는데 그 트라팔가라는 그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연합함대를 훨씬 그거보다 뭐 10분의 1 숫자에 불과한 그 전함을 이끌고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이 거기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전을 했던 그런 전쟁이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바다를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든 유명한 그 해군 제독이죠. 근데 저분이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돌아가 있습니다. 왜 죽었냐면은 그 지휘함 맨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휘를 하다가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부관들이 절대 올라가지 말고 공격의 표적이 되니까 밑으로 지휘함 내려오라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 걸로 봐야지 우리 부하 열심히 싸운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휘함 꼭대기에서 지휘하다가 총을 맞고서 돌아가시죠. 근데 그 영국의 빅토리아 왕이 넬슨 제독이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사람 꼭 그러니까 잘 모시고 와라. 근데 그때가 굉장히 더웠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그 바다에서 얼마나 빨리 갔으면 요즘 어차피 뭐 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기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럼주라는 게 있어요.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바다 사람들이 먹으실 때 굉장히 독합니다. 한 50도 알코올 퍼센트로 50% 알코올 퍼센트 이런 거를 그 배는 항상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에다가 럼주를 가지고 완전히 알코올로 이제 그 시신을 넣어가지고 이제 영국 본토로 이송을 한 거죠. 이송했는데 5뚜껑 수시 한 방울 받았어요. 누가 보면 부하들이 다 먹었거든요. 넬슨 제독의 그런 숭고한 정신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다음 말씀인데, 근데 그래도 부패 안 하고 가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술에 관련돼요. 그래서 럼주가 유의했습니다. 럼주라는 게. 럼주가 유의가 됐다는 거고요. 이게 나폴레옹 트리세. 이 모에 장동이라는 이게 샴페인이거든요. 샴페인이 원래 샴페인이라는 말이 원래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기포 많이 나는 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와인인데 샴파뉴 프랑스의 샴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잭트니 뭐 여러 가지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샴페인이라고 안 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름을 따가지고 했는데 이 모에시라는 사람이 나폴레옹하고 친구라서 항상 출전을 할 때마다 이 와인으로 승려를 기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페리얼이라는 그 와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임페리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유명한 그 마담 폴파드 이 이제 여인이 이거를 마시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그 이제 그 샴페인이라는 그 술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게 된 그런 술입니다. 이건 뭡니까? 믹스. 믹스는 그거 아시네요. 닉슨이 한일 중에 큰 게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거잖아요. 그때 핑퐁 외교라고 했어요. 핑퐁 외교. 탁구 쳤다고 주울레하고. 그래서 친분이 이제 좋아져서 이제 그 외교 문서에 이제 수교를 하게 사인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원래는 술에 의해서 한 건데 이 마오따이 술이 저 백주 빠이주라고도 하고요. 백주라고도 하는데 저 술이 엄청 독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대표적인 술이기 때문에 만천주로 나오는 건데 죽은 내가 이제 툭 치면서 닉슨 대통령한테 이거 휘발유니까 절대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주의를 딱 줬어요. 근데 만천주를 따라고 딱 이제 건배했는데 닉슨이 원래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샷했습니다. 완샷. 그 주일내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자기도 그냥 같이 그 마었다 이렇게 한번다 완샷하는 거니까 그냥 술기이 확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핑퐁의 그게 아니라 마오따이에 의했었다. 이게 술이 힘이라는 게 이게 역사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완주에 가면은 술 박물관이 있어요. 술 테마파크. 중국 완주에. 어떤 분이 자기 있는 모든 그 컬렉션을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술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뭐 케이스만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다양한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술 빚기를 이제 하시면 이제 아실 건데 간단히 이제 소개만 드리면 육제라고 하는 육제 술을 만들 때 6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일단 물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물을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쌀죠, 햅쌀, 깨끗한 쌀로 써요. 쌀이 굉장히 중요하죠, 쌀. 그다음에 좋은 누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릇. 되게 이제 항아리 갖고 많이 했죠. 옛날에는 옹기 갖고 많이 했는데 술 빚기 하는데 옹기는 좋은 옹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그 옹기가 특히 이제 술 빚던 옹기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하면 새 옹기를 써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소독을 하는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집을 좀 불을 질러서 그 열기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큰 가마솥에다가 뒤집어 놓고 그 전기로 이렇게 살균하는데 이게 이 옹기는 굉장히 미세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쉽게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런 이제 살균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근데 오랫동안 술을 담그다 보면은 이제 결국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오염된 미생물들이. 걔네들이 이제 술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되면 술이 담겨지려고 해요. 새 옹기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소독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같은 술을 계속 같은 항아리에 빚는 걸 훨씬 유리하다. 식조 항아리 갖고 술을 빚는 건 거의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법상으로 식품위생법 때문에 또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대로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살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뜨거운 물 막 물어지고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 그릇을 그릇이라는 의미는 정말 그 살균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만드는데 공헌하는 미생물만 잘 자라게 해야지 유통한 미생물이 안 자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팩터는 온도입니다. 온도. 과거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술을 빚을 때 밑술 이제 오늘 밑술 봤거든요. 밑술에서 덧술이라는 게 있다. 본발. 밑술이라는 건 효모를 키우는 작업이고 덧술을 해서 본발에 들어가면 그때 술을 만드는 건데 이 밑술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정적에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그때 그 밑술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모니터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그리고 미생물이 자라면서 그 열을 내요.
그 열에 의해갖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한 30도 왔다 갔다 하면 30도 내외. 근데 미생물도 이제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 있고 곰팡이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술을 만들 때 곰팡이하고 효모가 작동합니다. 세균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균이 자라는 온도가 30도가 넘으니까 온도를 낮추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해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효모를 충분히 자라게끔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잖아요. 정성도. 그래서 이런 6가지 재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뭐 이게 지금 여기 뭐 이게 간단히 이게 요거 이제 보면은 수리되기 이제 포도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포도주는 포도당이 바로 있으니까 바로 수리되잖아요. 효모만 있으면 되는데 이 우리는 곡식을 갖고 있는 곡식 녹말이를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옵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과정은 당하라고 하고 포도당이 수리된 걸 발효라고 하는데 이때는 효소라는 게 필요하고 이쪽 효모가 필요한데 이게 다 누르게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좋은 누르고 하면 만들면은 좋은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만들기 이전에 법제라는 걸 합니다. 누룩을.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햇볕에 3일 밤낮으로 햇볕을 노출시켰다가 밤에 이슬을 맞췄다가 이런 과정을 보면은 낮에는 자외선에서 작균이 죽고 밤에는 이제 이슬에 또 습도가 맞춰져 가지고 좋은 게 또 자라. 이런 게 법제라고 하는데 법제를 통해서 이제 누룩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밑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덧술을 하는데 덧술을 한 번 하느냐면 2항구가 되고 덧술을 2번 하면 3항구가 되고 이쪽으로 그래서 술이 별거 다 되면은 위에 맑은 것만 걸러내면 청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술마시기 됩니다. 술 걸리지 않고 그냥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 각주 막걸리가 되죠. 누룩의 역할은 가위예요. 이 누룩에 가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효소라고 해가지고 이 전분이 굉장히 긴 체인 사슬이거든요. 포도당으로 이루어지는 사슬이니까 그걸 똑똑똑 끊어가지고 결국은 이 나달 포도당 단계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효소가 역가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효모가 먹어서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이 술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당화하고 이 당화하고 발효가 균형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오는 포도당이 너무 많은데 발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포도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술 먹으면 달짝지근 합니다. 그럼 간패라는 게 있어요. 간패. 달아서 망가지는 상황이 있고요. 이쪽으로 안 넘어오고 이 효모만 잔뜩 자랐어요. 오히려 발효가 덜어가고 당화가 안 되면 그것도 상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춰서 두 개의 가닥을 잘 잡아가지고 술을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뭐 술로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먼저 거칠게 밀을 갈아서 물을 만드는 건데 거칠게 갈아서 물을 한 200 내지 230%를 물을 넣습니다. 그렇게 1kg의 밀을 갈았다 그러면 거기에 200ml나 230ml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잘 혼합을 한 다음에 틀에다가 꽉꽉 밟아주죠. 밟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따뜻히 하는데 그런 가운데 밟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 쑥 들어가겠죠. 가운데가.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누룩을 띄우면 바깥에는 수분이 빨리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수분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나중에 오랫동안 거기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좀 수분이 빨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두께를 얇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상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먹으로 충분히 이렇게 에어싼 다음에 가운데를 이제 몰아서 충분히 밟아주면 간단하게 되는 거고 이 밟아주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그 미생물이 자라는데 수분하고 온도라고 했잖아요. 온도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루목에서 지금 가장 따뜻했다가 이불을 뒤집어서 이제 온도를 맞춰가면서 온도를 맞춰줬는데 이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잘 안 날아가야 돼. 물론 너무 안 날아가도 안 되지만은 너무 쉽게 다 날아가고 그러면 물이 없으면 미생물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두께로 적절한 단단함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발로 딛습니다. 있고 아니면은 누룩이 이렇게 이제 어떤 원반 형태로 된 게 이제 병누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찰기가 없는 이제 쌀누룩 같은 경우 이하고이라고 하면 손으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양봉을 이렇게 넣고요. 또 흑팀 누룩이라고 해서 쌀에다가 직접 누룩균을 이제 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본식 우리가 막걸리 만드는 입국이라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흑팀 누룩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국 어떤 형태, 어떤 벽돌 형태들 아니면 원반 형태들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일정 시간을 두고 띄우는 거죠. 그때 이제 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제라는 것은 뭐 연잎도 될 수 있고 솔잎도 될 수 있고 볏짚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미생물 중에 좋은 미생물을 이 누룩이라는 그 영양분 덩어리로 옮겨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놈을 모셔면 그놈은 밀지도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게 누룩을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제 다 만들면 나중에 분쇄해서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빗술을 만들 때 그 누룩에는 이제 효모하고 그 효소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효소는 곰팡이로도 만들어집니다. 곰팡이하고 효모가 이제 잘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빗술을 할 때 이제 이게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건복을 할 수도 있고 고두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빗술을 한번 더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떡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제 쌀을 적절히 이제 혼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구멍떡 비슷하게 만들어서 살짝 데친 거죠. 살짝 익히는 거예요. 익힌 다음에 건져내서 완전히 으깨가지고 이렇게 죽좀 풀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누룩을 넣고서 치대죠. 충분히 잘 섞이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치대 작업한 다음에 도에 딱 앉힙니다. 앉혀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시면 보통 한 4, 5일 상황에 따라서 뜨고요. 이 누룩과 물의 비율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주방문이 있어요. 주방문에서 보통 뭐 물을 100% 넣나요? 쌀을 1kg면 물을 1리터 넣는 거예요. 그게 100%야. 근데 쌀을 1리터 넣는데 물을 300리터면 300% 넣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소리 될 수 있고요. 시초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거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전통주는 80에서 100%. 쌀이 1kg면 이제 800ml 아니면 2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그때 누룩이 이제 보통 한 10%보다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10% 적게.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누룩의 양을 정하는 이유가 이제 덧술을 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나왔습니다. 덧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쌀을 갖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밑술 발효할 때는 맵쌀 갖고 합니다. 맵쌀 갖고 하고 덧술 할 때는 물론 맵쌀을 해도 되지만 찹쌀로 만들죠. 우리나라 전통주는. 그래서 찹쌀로 하면 약간 쫀득쫀득하고 약간 단맛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주는 틀려서. 그래서 이제 찹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찹쌀을 할 겁니다. 가루를 내가지고요. 가루를 내기 전에 이제 백세 일숙이라고 충분히 여러 번 닦고 백세라는 거는 뭐 100번 닦았다기보다는 여러 번 닦았다는 거죠. 그만큼 쌀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일숙 하루 정도의 침지를 시킵니다. 침지를 시키면은 물이 이제 쌀 침투가 돼가지고 전분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두밥을 만들고요. 고두밥을 만들어서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충분히 식혀야 되겠죠. 뜨거운 상태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식힌 다음에 밑술을 끄집어내서 밑술하고 고두밥하고 바깥에서 또 같이 치대는 충분히 섞어서 이 작업을 오래 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성이죠. 치댄 다음에 다시 이제 판에 앉혀가지고 안쪽에 이제 굳은 부분이 깨끗하게 밑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이렇게 연잎으로 덮어놔도 되고요. 왜 덮을까요?
술을 만들어. 수분 술을 만들 때 그 앞에 밑술을 할 때는 물론 그냥 놔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저어주라고 해요. 그 효모라는 걸 키우는 작업이 밑술이거든요. 배를 많이 시끄러 들이는 작업인데 효모가 자랄 때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저어줄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효모라는 건 공기가 있을 때 자라고 없을 때 자랍니다. 근데 공기가 들어가면 성장하는 쪽으로 되거든요. 근데 공기가 없을 때 술을 만들어요. 산소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안 치고 본발효가 들어가죠. 덧술을 들어가서 본발효 들어갈 때는 가서 자꾸 궁금하다고 자꾸 저으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기다려요. 그 기다리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다 잘 덮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 밀폐를 시키는데 그렇다고 100% 밀폐를 시키면 안 되죠. 술을 만들 때 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서 얘가 나가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부 에어락이라는 걸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그 산소를 밀폐를 시키면 술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연잎을 덮는 이유가 그만큼 산소하고 저쪽을 좀 덜 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연잎의 그 바깥에 반짝반짝한 부분 밑에 부분 있잖아요. 물 쪽으로 있었던 부분이 효모가 굉장히 많아요. 효모가. 그래서 그 효모도 이렇게 술을 만들 때 참여를 하라고 누가 물건 만들 때 연잎으로 싸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효모를 돌려주고. 여기까지